안녕하십니까.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기독서 구축하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최민석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의 목표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좀 간략하게 기독서 환경을 구축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하시기 전에는 뭐 리눅스 명령어를 좀 아시면 좋고, 네, Git 사용법에 대해서도 좀 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이면 아마 따라오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 쿠버네티스 환경도 네, 익숙하시면 좋습니다. 네, 우선 온프레미스라는 게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시는데 이건 좀 완전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클라우드를 쓰기 이전에는 우리 기업들은 직접 뭐 네트워크라던가 뭐 스토리지라던가 이런 컴퓨터 자원들을 직접 구매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의 인프라를 운영하는 걸 온프레미스라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인프라들을 전부 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관리를 해주고, 요즘에는 뭐 파스라든가 사스처럼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플랫폼 자체를 클라우드 벤더에서 좀 고객 입장에 맞게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클라우드가 아닌 기업에서 직접 그런 인프라들을 다 네, 관리를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그런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시스템이라던가 인프라 같은 것들을 맞춤형으로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안적으로 중요한 정보, 뭐 고객의 뭐 중요한 정보라던가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체 서버에다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좀 중요하다면 이런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온프레미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쓰고 있고 기본적으로 네, 그 범위 내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해 놓은 자원 이내에서 한정적으로 쓰는 거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또 별도로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형태의 인프라 관리를 온프레미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직접 서버를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할 건데, 이런 관리하고 있는 이제 리눅스 시스템이 하나 있으면 우리는 우분투 서버를 하나 쓸 거니까, 네, 온프레미스 우분투 서버가 있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우리가 기톱스를 쓸 겁니다. 기톱스가 어떤 거냐면, 일단 기본 정의 자체는 어플리케이션 배포와 인프라 관리를 코드로 정의를 하고, 예, 이를 Git 저장소를 통해 관리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프라 같은 거를 배포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던 방식은, 우리가 뭐 가상 머신 하나 만들어서 거기 우리가 뭐 리눅스 커맨드 같은 걸 써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배포를 해야 합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가상 머신에서 이제 컨테이너 도커도 많이 쓰시고 있고, 예. 그리고 좀 이제 좀 스케일을 좀 크게 하거나 좀 편의성,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인 쿠버네티스를 많이 쓰시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배포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오브젝트라고 그 야물 파일에다가 이렇게 명세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의 이제 컨트롤러라고 하는 그 패턴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해놓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상태, 스펙이죠. 우리가 정해놓은 스펙을 보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요구하는 상태가 되게끔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돌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셨듯이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명세로 되어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명세 자체를 그럼 우리가 코드로서 기수로 이제 저장을 하고 이런 걸 코드로서 관리를 하는 네, 그런 패턴을 기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런 인프라 관리를 이제 예전에는 수동으로 해야 했던 이런 작업들이 이제 기수로서 다 관리가 될 수 있으면은 뭐 마이그레이션이나 뭐 이런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일관성 있고 뭐 그런 편의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인프라를 수정했을 때 그 내역이 기수로 다 남기 때문에 뭐 이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톱스 플로우입니다. 그럼 기톱스가 어떤 형태로 동작을 하느냐? 네, 기톱스는 기본적으로 네, CI/CD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자체고요, 사실. 네, 개발자가 코드 레포지터리에 이제 코드를 수정을 해서 푸시를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이제 뭐 우리 CI 도구라고 하죠. 뭐 빌드 도구, 뭐 길랩이라고 치면 러너가 있을 거고, 깃허브로 치면 뭐 액션 이런 게 있고, 뭐 자체적으로 쓰시는 분들 경우는 뭐 텍톤이라던가 뭐 젠킨스 같은 걸 쓰시게 될 건데,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네, 그런 네, 빌드 도구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코드의 업데이트가 이제 감지가 되면은 이제 러너 같은 걸로 이제 빌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드를 빌드하는데 이게 이제 뭐 여기서 뭐 유닛 테스트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빌드를 해가지고 예, 뭐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우리가 뭐 많이 쓰시는 게 도커브를 많이 쓰시죠. 뭐 퍼블릭 그냥 분소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요즘엔 깃허브 자체에서도
GitHub 레지스트리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이제 크레덴셜 정보 같은 것들을 잘 넣어서 이제 푸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짠 코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빌드가 돼서 이제 더글라이징이 돼가지고 이제 레지스트리 업데이트가 됩니다. 뭐 내부망에서 운영하시는 경우는 뭐 하버 같은 오픈소스를 많이 쓰시는데 뭐 이제 프라이빗 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이런 도구들을 많이 쓰시는데 여기서는 얘를 예시 그림에서는 도커 레지스트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합니다. 이제 푸시를 하면은 그 다음 또 하나 해야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프라 자체 어플리케이션의 명세를 이제 깃으로 관리를 합니다. 깃으로 관리를 한다는 게 결국에는 하나의 우리가 코드를 관리하듯이 레포지터리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 레포지터리의 역할은 우리의 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명세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 매니페스트 레포지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이 길랩 러너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푸시한 그런 컨테이너 이미지의 태그를 수정을 해서 매니페스트 레포지터리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고 CD가 이제 기독스의 중요한 배포 도구인데 구현체죠. 네, 아르고 CD는 이제 뭐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몇 분에 한 번씩 폴링을 진행을 합니다. 이 폴링이라는 게 이제 계속 깃으로 뭐 끌고 오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링을 해서 끌고 오고 이전에 있던 거랑 뭐 지금 다르네? 업데이트가 됐네? 이 코드에서 이 부분이 바뀌었네? 그럼 이 바뀐 부분을 쿠버네티스 API에다가 요청을 보내서 맞춰지도록 싱크가 되도록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아르고 CD가 이제 뭐 1분이라든가 3분이라든가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웹북 방법을 쓰시면 더 빠를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폴링 방식으로 디플로이 매니페스트 레포지터리를 계속 감시를 하고 뭔가 업데이트가 되고 수정된 게 확인이 되면 이제 그 확인된 정보를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API에 바뀐 내용을 반영하라고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는 이제 그 반영된 정보와 실제 인프라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코드 빌드 단계에서 새로운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레지스트리에서 이제 그 풀을 땡겨와서 이제 노드에서 이제 그런 컨테이너 이제 파드라 그러죠. 파드를 실행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습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로 저희는 케이스레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뭐 직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볼륨이 크거나 좀 이렇게 목적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경량 쿠버네티스도 좀 잘 나오고 있어서 지금처럼 간단한 테스트 용도나 조금 적당한 규모의 프로젝트까지는 경량 쿠버네티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치하기 쉽고 간편하게 케이스레스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접 큰 쿠버네티스를 설치를 해야 한다면 요즘 이제 뭐 엘서블 같은 도구로도 잘 되어 있고 클라우드 벤더에서는 쿠버네티스 엔진을 좀 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서 이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케이스레스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도 좀 여러 개의 노드를 쓰거나 뭐 HA하게 뭐 쿠버네티스 데이터베이스 etcd 같은 것들을 좀 그 고가용성하게 좀 운영을 하고 싶다면 좀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명령어라던가 이런 걸 써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일 노드에다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세팅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치 스크립트를 적어주면 됩니다. 옆에 슈퍼베이스라고 떠 있는데 원래 이 서버가 좀 옛날에 다른 목적으로 쓰이던 서버를 세탕해서 쓰고 있는 거라 무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큐브스틸 노드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보시면 이 크레덴셜에 사용되는 이 파일이 권한이 없다고 뜹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ch모드를 쓰면 되겠죠. ch모드로 755 권한을 주면 노드가 잘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필수 컴포넌트들이 잘 설치가 됐는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다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저희는 이제 기독스에 사용할 오픈소스인 이제 아르고 CD를 사용할 겁니다. 아르고 CD를 이용하면 저희가 이제 매니페스트 길 레포지터리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프라에 반영을 해줍니다.
이것도 저희는 별도의 설정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본 세팅으로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네, 아르고 CD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하고 거기에 이제 아르고 CD에 필요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아르고 CD 네임스페이스에 생성된 큐브시티를 까먹었네요. 네, 리소스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여러 번 치기 귀찮으시면 앞에 와치를 쳐주시면 2초 간격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영을 해줍니다. 자, 그럼 됐나요? 네, 다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을 해야 하는데 제가 클러스터 IP 같은 경우는 이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통신할 수 있는 이 아이 내부에서만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이 서비스로 접속을 하려면 뭐 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노드 포트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게 한다던가 뭐 로드 밸런스 타입으로 배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쿠버네티스 엔진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네, 로드 밸런스 타입으로 배포를 해서 해당 엔드포인트 로드 밸런서가 그러면 클라우드 벤더에 생깁니다. 거기 엔드포인트로 접속을 해도 되고 네, 저희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레비를 사용을 해서 이제 써도 되는데 저희는 좀 간단하게 노드 포트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냐면 에디스로 그냥 직접 바꿔주면 됩니다. 여스의 아르고 시드님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제 뭐 오브젝트에 이런 명세가 뜨는데 클러스터 IP를 노드 포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드 포트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노드 포트로 만들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해당 포트에 대해서 이 노드에서 다이렉트로 접속할 수 있는 포트가 뜹니다. 뭐 노드가 여러 대면 사실 아무 노드에 이 포트로 노드 포트로 접속을 하면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으로 이제 라우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드에 이 폴더로 접속을 하면은 이제 이 아르고시티 서버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30504 포트로 잡히네요. 그러면 이 서버 IP를 알아야 하는데 이게 클라우드라서 이 IP로 접속을 해줍시다. 그냥 이렇게 아르고시티로 접속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아르고시티 패스워드를 봐야 하는데 네, 패스워드를 봐야 하는데 여기에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잘 올라와 있어서 시크릿 정보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워드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어드민 계정으로 패스워드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짠 하고 된 걸 볼 수 있죠. 뭐 세팅이나 유저인포, 뭐 패스워드를 뭐 제가 잘 아는 패스워드로 바꿔줍니다. 세팅인데 저희가 이제 시스 프로젝트로 스프링 이제 자바로 이제 백엔드를 개발하는 프레임워크인 뭐 스프링 이제 프로젝트를 가보시면 이제 팩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배포하거나 뭘 할 때 뭐 이렇게 예제로 띄우기 좋게끔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이제 오픈소스 예제 프로젝트입니다. 샘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해볼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뭐 CI/CD 파이프라인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는 좀 CD에 좀 포커싱을 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거를 저희 아주대학교 길랩에다가 포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좀 CI 파이프라인, CI 이 잡을 좀 파이프라인 그 태스크를 좀 작업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길랩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보시면 빌드랑 디플로이가 있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팩클리닉 프로젝트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빌드나 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이거를 뭐 태깅해서 푸시하는 이런 작업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로그로서 대체를 해놨고요. 이제 뭐 푸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디플로이 매니페스트라고 이제 아르고 CD가 계속 예, 그 감지를 해서 뭐 풀을 땡겨서 풀링을 해서 감지를 해서 이제 반영을 해야 하는 그 해당 레포지터리를 풀을 받아와서 이제 클론을 받아와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미리 프로젝트에 적어놓은 이 명세 값을 이제 카피를 해서 배포를 해줍니다. 뭐 이제 실제로 직접 개발하시는 경우에서는 이제 이 예제 명세에다가 뭐 SED 같은 뭐 이렇게 파싱해주는 그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태그를 파싱해서 바꾼 다음에 이제 배포를 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환경변수 처리를 해가지고 그 환경변수의 태그 값을 그냥 주입해서 배포를 하게 하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푸시가 되면은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디플로이 매니페스트 레포지터리인데 여기에 배포가 여기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그럼 이제 아르고 CD가 이거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르고 CD에다가 이제 이 레포지터리를 계속 풀링을 해서 배포를 해라 라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링크를 좀 패스워드가 바뀌어서 다시 그러면 레포지터리 연결을 진행합니다. 커넥트 레포지터리 HTTPS로 저희 아까 길랩 저희 디플로이 매니페스트 레포지터리를 올려줍니다. 네, 프라이베이트 레포지터리라면은 이제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 크레덴셜 정보를 넣어서 커넥트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연결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페이드가 떴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TPS 키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면 커넥트를 누르면 네, 커넥트가 잘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이제 앱을 만드셔도 되고 저기서 바로 만드셔도 되는데 프로젝트에서 저 햄버거 버튼을 눌러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네, 해서 만드셔도 되고 네, 레포지토리에서 이 버튼에 크리에이트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서 만드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뭐 클리닉 어플리케이션 아르고 CD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고요. 디폴트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관리되게 하겠습니다. 뭐, 네임스페이스 뭐 이런 건 다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팩클리닉이라는 그 디플로이 매니페스트의 팩클리닉이라는 디렉토리에서 저희가 땡겨 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저희는 로컬 쿠버네티스를 쓰고 저희는 기본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아마 에러가 날 겁니다. 에러가 났는데 이게 저희가 그 디플로이 매니페스트 폴더를 아직 저 팩클리닉이 배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태스크를 한번 실행을 시켜줍니다. 네, 뭐 리드미에다가 뭐 살짝 깔짝거려서 보를 하겠습니다. 네, 보를 해주면 파이프라인이 겁니다. 네, 그러면서 네, 저희가 이제 빌드를 했다고 치고 이제 아마 여기 로그가 될 겁니다. 네, 잡 석세스 그리고 이제 디플로이 태스크가 실행이 될 건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진행이 됐다면 저희 이제 좀 이틀 파이널 네, 여기에 팩클리닉 폴더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르고 CD로 들어가서 다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면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네, 생성이 될 거고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던 내용에 따라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로고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뜨기 전에 여기가 먼저 떠가지고 아마 대기 상태일 건데 네,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잘 진행이 됐고 이렇게 배포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하느라고 하나 띄워봤었는데 여기 보시면 31509
네, 라는 포트로 노드 포트가 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3150으로 속을 해줍니다. 1509 하면은 이렇게 클리닉으로 접속이 잘 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